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강원도 태백시 인근의 고산지대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까지 비가 내렸나 봅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풀들이 싱싱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풀들에게는 아주 단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주변을 탐사하면서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이것저것 촬영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가리과의 선백미꽃입니다. 나물로는 활용하지 않고요. 약초로만 활용합니다. 박주가리과의 선백미입니다. 능선 주변에는 우산나물도 보이는데요. 우산나물은 이제 나물로서 활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억세졌고 씨앗이 꽃대가 형성됐습니다. 하늘말라리 꽃핀 것도 보이시죠? 같이 있으면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산나물은 끝에 잎 끝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제비꼬리처럼 갈라지는데 하늘말라리하고 삿갓나물은 갈라지지 않고 뾰족한 타원을 유지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뇨의 특효약이라는 진삼으로 더 많이 알려진 큰 참나물입니다. 얼핏 보면 참나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잎이 3장씩 이렇게 나는 삼출엽이고요. 어릴 때부터 이 큰 참나물은 굉장히 억셉니다. 향도 별로고요. 뿌리가 길게 사냥과 식물답게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뇨의 특효약이라 해서 남아나지를 않는 그런 아주 약효가 좋은 약초입니다. 큰 참나물입니다. 미역치도 보이고요. 얘는 도라지도 보입니다. 산도라지. 여기는 삽주도 보입니다. 뿌리를 백출, 창출이라 해서 약초로 활용하는데요. 위장계 질환 쪽에, 위장 쪽에 굉장히 효능이 좋아서 예로부터 한방과 민간에서 많이 이용한 흔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삽주입니다. 어릴 때는 올라오는 새순을 채취해서 나물로 활용하시면 좋은 단나물에 속하는 고급 나물입니다. 이 식물은 기름나물입니다. 이름처럼 앞면과 뒷면이 뺀질뺀질합니다.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뺀질뺀질하게 생겨서 기름나물이라고 부릅니다. 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아주 약초로도 활용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기름나물입니다. 이곳에는 능선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면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북사면이고요. 왼쪽은 동쪽 사면입니다. 왼쪽을 바라보면 지금 햇살이 지금 해가 뜨는 시간인데요. 햇살이 보입니다. 참치도 보입니다. 참치는 아직까지 쓸만합니다. 생채로 드시기는 좀 그렇고요. 채취해서 묵나물하기 아주 좋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요것은 무엇일까요? 딱 우리 큰 빛같이 생겼잖아요. 머리 빗는 빛. 그래서 요 식물은 우리가 취나물 중에 쌈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이 있다 그랬어요. 곰치, 병풍치, 서덜치, 쌈으로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산나물 중에 하나인 서덜치인데, 잎이 빗살처럼 갈라졌다고 해서 빗살 서덜치라고 부릅니다. 이쪽 지방, 강원도 영동 지방에 많이 흔히 보이는 그런 나물입니다. 갈라졌지만 맛은 서덜치하고 동일합니다. 빗살 서덜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둥글레도 열매가 달렸습니다. 벌써 꽃을 피우고 열매가 달린 둥글레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도 둥글레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둥글레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둥글레 종류만 다 구별할 줄 알아도, 한 절반만 구별할 줄 알아도 약초나 산나물 활용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둥글레 종류만 따로 모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나물인데 큰 참나물입니다. 큰 참나물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렇게 딱 잎이 3장씩만 나옵니다. 3장씩 나와서 양쪽으로 갈라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큰 개체는 위에 와서 가지를 치기도 합니다. 근데 가지를 많이 안 칩니다. 잎이 3장씩 나는 큰 참나물입니다. 지치도 보이네요. 흔히 뿌리가 자색이 나서 염료로 많이 사용하고요. 오래 묵은 뿌리는 굉장히 효능이 좋은 약초입니다. 진도 홍주 만드는 재료입니다. 지치과의 다년생 식물, 약초로 많이 활용하는 지치입니다. 당귀 잎사귀처럼 보이는데요, 당귀가 아닙니다. 어린 개체들도 자세히 보시면 잎자루가 갈라지는 부분에 자주색 반점이 더 진해지면서 보이는 지리강알입니다. 어린 잎도 굉장히 독성이 강하다고 하니 가급적 잘 구분하시고 당귀와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지리강알입니다. 백합과의 다년생 식물인 솔라리의 싹입니다. 자, 잎이 솔잎처럼 생겨서 솔라리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나리 중에 색감도 분홍색이 피고 가장 이쁘게 핍니다. 많이 피는 것은 7, 8송이, 10송이 이상씩 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대형 개체는. 이런 능선 주변에, 석회암지대 능선 주변에 많이 자생을 하는 백합과의 다년생 식물 솔라리입니다. 1월 비비추입니다. 영동지방, 경북 봉화 이쪽 지방에 사시는 분들 1월 비비추라고 부르고요. 나물 이름을 이밥추라고 불렀습니다. 자, 잎이 굉장히 대형이고요. 꽃이 이제 한 7월 말쯤, 7월 중순에서 말쯤, 요새는 좀 일찍 피는 개체도 있더라고요. 제가 키우는, 화분에서 키우는 건 벌써 꽃대가 달렸습니다. 쭉 꽃대가 올라와서 다른 비비추들은 돌려나기 하면서 피는데 이 친구는 끝에서 한쪽을 보고 꽃이 핍니다. 보랏빛, 연보랏빛 꽃이 피는데요,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잎은 커서 나물로 채취해서 묵나물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비비추와 효능은 똑같고요. 자, 잎이 나란히 맥입니다. 얼핏 보면 산에서 이렇게 넓은 잎을 보면 옥자마 있잖아요. 우리가 원예종으로 키우는 옥자마처럼 커 보이는데 옥자마보다는 조금 작지만 일반 비비추보다는 좀 커요. 주걱 비비추보다는 좀 넓고 큰 개체로 성장하기 때문에 나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예전에는 산옥잠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명칭이 없어졌습니다.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에도 산옥잠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라진 이름, 실체가 불분명한 이름을 자꾸 들먹이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초보자들에게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백합과의 단연생 식물인 1월 비비추입니다. 여기 1월 비비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군락지 있는 데 가면 전부 1월 비비추가 보이기도 합니다. 동쪽 사면을 향한 동쪽으로 경사진 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치도 보이고요. 진도홍주 만드는 재료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동네는 이런 산 꼭대기에 올라오면 저지대에서 동일한 개체로 보이는데 둥굴레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커야 10cm 내외입니다. 10cm에서 15cm 내외로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근경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약으로 활용하기 좋은 그러한 식물입니다. 이곳에는 1월 비비추와 둥굴레, 고본, 솔라리 이런 초본들이 어울려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산나물이고요. 1월 비비추 유묘들입니다. 여기 1월 비비추와 이쪽 경사면에 보면 우산나물과 1월 비비추들이 혼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대형인 개체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고본입니다. 고본. 약으로 쓰는 한약 냄새가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 우산나물은 이제 나물로서의 활용 가치는 끝났습니다. 벌써 꽃대가 형성되고 있고요. 여기는 1월 비비추 밭입니다. 일월 비비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우산나물과 1월 비비추, 엄나무 묘목도 보이고요. 어릴 때 올라오는 잎을 개발딱주라고 부릅니다. 자, 참개, 꽃게에 큰 개들의 집게발가락 같이 생겨서 개발딱주라고 부르고요. 지금은 잎이 다 퍼들어져서 이렇게 단풍잎처럼 생겼다 그래서 단풍치로 부르는데요. 군락을 이룬 모습입니다. 단풍치와 1월 비비추 군락지입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적은 겁니다. 여기는 다른 식물들도 군데군데 섞여 있지만 많은 곳에는 가면 단풍치밖에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단풍치는. 요것은 무엇일까요? 참나물입니다. 참나물. 자, 참나물은 보시면 이렇게 세 장씩 잎이 올라와서 그늘에 있으니까 잎이 갈색이 아니에요. 초록색이에요. 잎이 삼출이고 잎이 세 장씩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참나물입니다. 이제 억세졌습니다. 참나물은 나물로서의 일생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억세졌어요. 혹여라도 있으면 조금씩 채취해서 이제는 산야초 효소용으로 조금씩 채취해서 쓸 수 있는 정도입니다.
요것도 참나물이고요. 자, 여기는 참나물이 제법 보입니다. 참나물이 아직까지는 채취해서 뭐 살짝 데치면 데치면 먹을 수가 있긴 한데 생으로 먹어야 참나물의 제맛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더 싱싱해 보입니다. 참나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참나물이 이런 거 잘, 초보자들은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잎이 여기 3장이에요. 지금 보면 얼핏 보면 5장으로 보이잖아요. 잎자루가 하나예요. 잎자루가 하나에서 이렇게 결각이 깊게 갈라졌기 때문에 5장씩 보이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나물 같이 생겼잖아요. 자, 요거 한 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딱 3갈래로 갈라진 딱 3잎이에요. 3잎인데 올라와서 여기서 여기 한 장인데 갈라졌어요. 잎자루 하나에서 이렇게 갈라진 거기 때문에 꼭 5장, 6장 뭐 이렇게 여러 장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자, 이게 원래 제대로 된 모습이고요. 옆에 보세요. 처음에 올라온 잎들은 이렇게 피나물처럼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보시고요. 이렇게 구분이 안 될 때는 밑에를 한번 꺾어 보셔도 돼요. 꺾어 갖고 확인하시면 이건 뭐 피나물처럼 빨간 즙이 안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피나물은 딱 꺾어 갖고 잠깐 있으면 빨간 즙이 보이는데 참나물은 그런 즙이 안 나와요. 그냥 맑았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잎모습 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참나물은 줄기에 털이 없습니다. 털이 조금씩 있는 아주 부드러운 털이 있는 개체는 있는데 피나물처럼 이렇게 좀 억세 보이는 그런 털은 전혀 없으니까 확인하시기 편할 겁니다. 털이 있냐 확인하시고 줄기 꺾어서 뭐 빨간색 피 같은 즙이 나오냐 그런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산나물의 여왕 참나물입니다. 외우산풀 누리대의 어린 유묘의 모습입니다. 자, 요것도 누리대 어린 유묘의 모습이고요. 누리대는 줄기에 홈이 있습니다. 줄기에 홈이 있어서 구분하기 쉽고요. 아무런 뭐 자주색 점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밑에 부분에만 살짝 약간 하여간 자주색 밑에 부분에만 이렇게 보이고요. 위에는 전초는 대부분 큰 성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체도 다 초록빛입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빛의 누리대의 모습입니다. 요것도 누리대 어린 모습이고요. 요것도 누리대일까요? 아닙니다. 요것은 노루오줌입니다. 비슷비슷한 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편할 거예요. 자, 우측은 누리대고 좌측은 노루오줌입니다. 둘 다 노루오줌은 어릴 때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루오줌은 보시면 줄기에 거친 털이 굉장히 많이 밀생을 해요. 가끔 가다가 노루오줌을 눈개승마하고 또 오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개승마도 줄기에 털이 없습니다. 좌측은 노루오줌, 누리대, 외우산풀입니다. 자, 여기는 구석구석 유묘들이 꽤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누리대입니다. 누리대가 같이 피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 그냥 무조건 누리대군 하고 뜯어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자, 얘는 아무런 색깔이 없습니다. 자,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지리강알입니다. 옆쪽에 자줏빛 반점 보이시죠? 잎 갈라지는 부분에 잎이 줄기 갈라지는 부분에도 보이고요.
자, 이 친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초록빛입니다. 잎 자체도 틀려요. 누리대는 결각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그냥 3개씩 갈라지고 맨 끝에 잎이 이렇게 잎자루가 좀 길게 달립니다. 요거는 잎자루가 좀 길게 달리는 게 좀 특징입니다. 당귀하고 바디나물, 그 다음에 요 누리대는 여기가 날개 형식으로 이렇게 잎자루가 날개 형식으로 넓어지는 것이 특징이고요. 지리강화는 잎자루가 이렇게 길어집니다. 끝에 잎자루가 길어지고, 자, 갈라지는 부분에 자주색 반점이 있고, 자, 이렇게 놓고 좌측은 누리대, 우측은 지리강활입니다. 독초. 자, 얘는 줄기에 홈이 있다고 그랬어요. 줄기에 홈이 있고요. 얘는 줄기에 홈이 없어요. 홈이 없고 그냥 둥근 그런 완전히 동그랗습니다. 자, 요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고요. 아주 작은 잎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아 보이는 잎들도, 자, 제가 하나 뜯었습니다. 지리강활은 작은 잎도 이렇게 잎축에 자주색 반점이 있고요. 이 친구는 없습니다. 자, 요 잎 끝을 제일 길게 올라간 잎 끝을 보면 잎자루가 항상 형성이 됩니다. 잎자루가 길게 형성이 돼요. 작은 애들도 형성이 되는데 누리대는 맨 끝에 올라간 친구는 잎자루가 형성이 안 되고 날개처럼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귀, 바디나물이 다 이렇습니다. 잎자루가 없어요. 하지만 지리강화는 맨 끝에 잎이 잎자루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주색 반점이 보이고요. 누리대, 외우산풀, 독초, 지리강활입니다. 이 친구는 현삼가에 여러 해살이 풀인 송이풀입니다. 얼핏 보면 등골나물과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꽃이 분홍색 꽃, 덜어는 흰색 꽃도 피는 개체가 있습니다. 어린 수는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삼가에 여러 해살이 풀인 송이풀입니다. 1월 비비추가 햇살을 받으면서 굉장히 멋져지고 있습니다. 독초인 투구꽃과 진범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병풍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큰행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큰행초는 이 시기에 꽃이 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어린 잎들이 꼭 있습니다. 반점, 흰 반점이 있다는 것에 유의하시고요. 투구꽃들은 거의 모든 개체가 이렇게 잎이 많이 갈라집니다. 구분하기 비교적 쉬운 독초입니다. 독초와 독초인 투구꽃과 진범의 모습입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어수리입니다. 어수리는 잎이 결각이 좀 특이하게 생겼다 싶으면 줄기를 보세요. 줄기에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억센 털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줄기에 골이 있어요. 줄기에 골이 있고 털이 많으니 확인하시면 당귀인지 다른 사냥과 식물인지 확인하려면 잎 뒷면에도 보면 잔털이 굉장히 많고요. 줄기에 털이 많습니다. 향도 좋고 떡을 해 드셔도 좋고 나물밥 해 드셔도 좋고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어수리입니다. 풀솜대처럼 보이시나요? 둥굴레입니다. 무슨 둥굴레냐고요? 용둥굴레입니다. 포엽이 퉁둥굴레는 좁고 꽃도 작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꽃이 하나밖에 없지만 원래 2송이씩 피는데 포엽, 큰 포엽에 감싸여진 꽃이 2송이씩 피는 이 친구는 어려서 그런지 1송이만 폈네요. 용둥굴레입니다. 뿌리가 근경이 둥굴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어릴 때 나물로 드셔도 되고요. 용둥굴레 유묘입니다. 자, 이 친구는 같이 근처에 있잖아요. 용둥굴레. 얘는 퉁둥굴레입니다. 보세요. 포엽도 작고 꽃도 작습니다. 퉁둥굴레입니다. 요걸로 용둥굴레냐 퉁둥굴레냐 안면 용둥굴레냐 목포 둥굴레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퉁둥굴레와 용둥굴레입니다. 잎이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거 무엇일까요? 어수리의 넓은 잎입니다. 누가 끝에 잎을 짐승이 훑었든지 사람이 채취했든지. 밑에 요게 어수리의 본 모습이고요. 줄기에 골이 있고 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 보시고 요거 보시면 이거 어수리가 맞아? 고민하지 마십시오. 요게 어수리의 잎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오늘 1월 비추 아주 원 없이 보고 다닙니다. 벌개덩굴도요 아직까지 꽃이 펴 있습니다. 산행하면서 이렇게 꽃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감자난초인데 뿌리에 우리 어릴 때 큰 감자 다 캐고 조그만한 감자 졸여 먹는 그런 감자 있었잖아요. 그런 감자 모양의 구근이 달려요. 그래서 감자난초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야생 난초입니다. 1100m 이상 고산인데 붉은 참반디가 있습니다. 진범 보이시나요? 요것은 붉은 참반디고 요것은 진범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이 친구는 결각이 진범은 두리뭉실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확실하게 갈라졌습니다. 자, 잎 갈라지는 줄기하고 잎이 분지되는 곳에 빨간 자, 요거 색깔 보이시죠? 그리고 진범은 잎에 흰 반점이 있습니다. 밑에 쪽을 보시라 그랬어요. 자, 흰 반점 아직 그대로 남아 있죠. 자, 붉은 참반디는 그런 어린 개체에 오히려 뺀질뺀질하고 반점 같은 것이 없습니다. 폭판에만 자줏빛 반점이 있고 흰 반점은 없어요. 붉은 참반디입니다. 자, 이 시기에 나물철 시기에는 꽃이 자줏빛 꽃이 피기 때문에 붉은색 꽃이 피기 때문에 붉은 참반디로 부릅니다. 붉은 참반디와 진범입니다. 붉은 참반디예요. 여기 꽃 보이시죠? 붉은 참반디. 예. 붉은 참반디는 어릴 때 이렇게 잎이 결각이 굉장히 많이 갈라진다는 것, 흰 반점이 없다는 것, 구별 포인트입니다. 자, 이곳에는 1월 비비추와 단풍치 그리고 터리풀, 지리강알 등이 혼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풍치와 1월 비비추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1월 비비추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항상 산연과 식물이 보이면, 산에서 보이면 이 잎과 잎이 갈라지는 부분, 가지가 갈라지는 부분이 이렇게 자줏빛이 도는지 확인하셔서 자줏빛이 돌면 의심을 해 보십시오. 지리강알입니다. 바닥식생은 노르기가 꽤 많이 보이는 그런
식생을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단풍치는 말 그대로 단풍잎이 됐습니다. 쭉쭉 커서 여기 모두가 단풍잎과 단풍잎 한 7대3 정도로 단풍잎과 1월 비비추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집신나물도 보이고요. 자, 집신나물입니다. 집신나물의 특징은 이 큰 잎과 큰 잎 사이에 작은 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작꽃이고요. 나비나물입니다. 잎이 양쪽으로 2장 달려갖고 올라오는 나비나물. 여기는 또 1월 비비추가 아주 엄청난 군락을 보이는 중입니다. 고산지대다 보니 물가의 계곡 쪽에 보이는 큰 괭이밥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나물도 이곳에는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뼘 이상 자랐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채취하면 가방도 빨리 차고 먹을 양도 많아지고 그런데 말입니다. 제 가방은 지금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이 모습은 큰 괭이밥이 꽃이 지었다 꽃이 지고 씨방이 맺힌 모습입니다. 원예종 사랑초라고 부르는 옥살리스 그 원종입니다. 이 친구 우리나라에서 가장 꽃이 큰 괭이밥입니다. 지리강알, 진범, 투구꽃 아주 3종 세트가 여기 나란히 있습니다. 투구꽃, 지리강알, 진범. 자, 진범 어린잎 반점 있는 거 보이시죠? 자줏빛 반점. 이곳은 백두세간 능선길에 있는 태백시에 지금 여기 해발이 한 1300m 되는 고지대입니다. 자, 하산하는 길에 좌측은 북서쪽 사면이고요. 우측은 남동쪽 사면입니다. 이쪽 남동쪽 사면에는 지리강활, 터리풀, 동작꽃, 떡치, 족돌이풀, 참치, 바디나물 같은 그런 식물들이 다양하게 군집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좌측 북사면 쪽에는 지금 능선 부위지만 진범, 바디나물, 박새, 당분치, 서덜치, 참나물, 붉은 참반디, 금강애기나리, 풀솜대, 개병풍, 박쥐나물, 병풍쌈 같은 다양한 식물들이 나물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목본 종류들은 단풍나무, 서나무, 참나무 종류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서 알맞은 혼혈임을 보이는 그런 지형입니다.